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 김은정 기자입니다. 오늘 뒷담화를 나눠볼 기사는 중국 부동산 붕괴로 금융위기 부르나 자금난으로 집담한 주택 전국에 200만 채라는 헤드라인의 기사입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 위기가 향후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미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우려가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에는 세계 경제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네,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불리는 중국이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되면 글로벌적으로 그런 여파가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네, 그동안에 중국 지방정부들의 인프라 투자를 담당해왔던 특수목적 법인이죠. LGFV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지방정부 융자기구들이 지금 자금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중 일부는 부도 위기에 처했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자면 지난 8월 말이죠. 기업어음 미상환 상태에 빠진 LGFV가 43곳에 달했고 요거는 한 달 전에 비해서 1.5배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는 만약 이 LGFV가 대량 부도 사태가 나게 되면 이건 정말 중국이 루비콘강을 건넜다라는 신호로 봐야 한다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업계 14위였죠. 대형 개발업체였던 스마오도 지금 이 재정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1월에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등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시장정보업체죠. 중국 부동산정보에 따르면 중국의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의 월간 주택 판매액이 지난 7월부터 올 9월까지 1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9월까지의 누적 감소율은 45.4%에 달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전년에 비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은행들도 불안할 수 있다라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티그룹 조사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중국 부동산 대출 중에 부실로 집계되는 게 29.1%, 3천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미분양되어 있는 집, 빈 집들이 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티그룹은 중국 전역에 집담한 주택이 200만 채. 가 될 거라고 했고 또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중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3천만 채가 될 거다라고 했고 또 분양은 됐지만 잔금 등을 내지 않아서 지금 비어있는 집이 1억 채가 될 거다라는 그런 추산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마냥 건설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네, 건설사들이 자금난을 이유로 공사를 줄줄이 중단하다 보니까 이제 분양을 받은 입주 예정자들은 그럼 나도 대출금 못 갚겠다라고 하면서 대출 상환 거부, 집단 행동에 나서는 등등 지금 중국 전역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정부뿐만이 아니라 베이징에서도 올 봄부터 지금 이런 집단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방 정부들도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계약금을 돈 대신에 수박이나 마늘로 내도록 하는 그런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하는 등등 정말 눈물겨운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인 요인은 중국 정부가 작년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좀 강화했던 게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좀 꺼트리기 위해서 각종 돈줄을 옥죄고 또 투기도 단속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규제를 보면 작년 9월부터 신규 주택 대출을 좀 강하게 제한하고 또 부동산 개발업체들에게 기업어음 발행 내역을 매월 이렇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9월쯤에 중국 부동산 그룹인 헝다그룹이 디폴트 위기에 처했던 것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그 규제에서 시작된 것들이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올 봄에는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를 하겠다고 하면서 상하이 등등 주요 도시들을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또 한꺼번에 맞물리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자금줄도 막히고 또 경기도 침체되고 이렇게 이중으로 충격을 받게 돼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이런 부동산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대형 은행들도 흔들릴 수 있어서 그게 참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대출의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도미노식으로 건설사 부실, 그리고 은행 부실, 심지어는 지금 중국 경제를 뒤흔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국 GDP에서 부동산 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에 달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발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위기가 이제 중국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표들을 보면 중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부동산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중국 정부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고 또 건설사들에 대한 다른 혜택들이 내놓으면서 이 시장을 다시 부양시키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급해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중국 정부가 제시한 당근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 기존 주택을 팔고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살 경우에는 내야 하는 그런 세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주겠다라는 그런 세제 혜택을 일단 내놓았고요. 금리도 좀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 생애 첫 모기지 대출자에게는 금리를 0.15% 내려주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주담대 금리의 기초가 되는 LPR 금리를 지금 올 들어서 3번이나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네, 과도했던 중국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이제 꺼지면서 좀 경제가 휘청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세계 경제 위기로 번질 수도 있다 보니까 전문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이 좀 혼란이 수습돼서 좀 경제 회복 동력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일보 경제부 김은정 기자였습니다.